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화목한 관계와 집단의 조화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대인 관계에서 무례함을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정당한 교훈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릭 해퍼가 말했듯이 무례함은 종종 약한 사람의 가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함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코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회적 불화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례함에 맞서 자기 존중을 지키고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무례함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법들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인 관계의 기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반응이나 대응 방식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힘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과 인내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정과 인내가 무례함에 대한 무한한 관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례한 행동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례함은 개인의 존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큰 소리를 내며 직원을 꾸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직원의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무례한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정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직 내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베풀 줄 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에릭 해퍼의 말처럼 무례함을 단지 힘의 발현으로 착각하는 이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적 약함을 감추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무례함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존중을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기 존중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함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질서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례함에 마주치는 순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국적 정서에서 품위는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품위 있는 대응은 단순히 상대의 무례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 미소, 그리고 온화한 단호함은 무례함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무례한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미소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화한 단호함은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 팀장이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팀장의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팀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했고, 무례함이 아닌 존중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무례함을 용인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왜 불쾌하고 부적절한지를 분명히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대인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품위 있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는 자기 감정의 조절, 상황의 적절한 언어 선택, 그리고 자기 주장의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함에 맞서는 행동을 통해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 모르나 그렇다 하여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당연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무례한 행동을 넘어서 건강한 대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기 존중과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상호 존중의 전통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한 대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자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한 부서의 팀원이 무례한 방식으로 다른 부서의 팀원에게 지시를 내리곤 했는데 이는 결국 팀 내의 분위기를 해치고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팀원들이 모여 각자의 입장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호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무례함에 대한 내면적인 대응은 개인의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무례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랭의 말처럼 존경은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베풀 수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건강한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대인 관계는 한국 사회의 각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회적 수준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례함 앞에서 참지 않는 것은 결코 분노의 폭발이 아닌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적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정과 예의는 이러한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의 경계를 명확히 할 때
무례함에 맞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 무례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지혜로운 대처, 그리고 내면적 성장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무례함에 맞서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그것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무례한 상사의 행동에 맞서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평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법이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선사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과 예의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지 무례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예의 범절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에릭 해퍼의 말처럼 무례함은 약한 사람의 모방된 힘이지만 품위 있는 대응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힘을 갖춘 우리는 무례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적 정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례한 인간에게는 참지 마라. 무례한 바람 앞에 서서 나무처럼 묵직하게 하지만 끄덕임 없이 견딜 수 없는 가지들은 부러져라. 그러나 내 마음의 뿌리는 더 깊게 내리리. 참지 마라. 그 무례함 앞에 종이처럼 얇은 인내는 찢겨나가도 내 정신의 철통은 더욱 단단해지리니 그의 말은 바람, 내 존재는 바위. 말없는 대답은 때로 말보다 크고 잠잠히 서 있는 품격이 우뚝 서리라. 무례의 그림자를 밟고 성큼 걸어가리. 내 속의 햇살은 어둠을 녹이리니 그 무례함 속에서 찾아내리. 너의 힘, 너의 빛, 너의 차분한 기계. 별처럼 반짝이는 내 안의 지혜로 너는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리. 무례한 말들이 쏟아져 내릴 때 기억하라. 그것은 네가 아니니 그들의 말은 비가 되어 흘러가고 너는 더 푸르고 굳건히 서리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화목한 관계와 집단의 조화를 중시해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대인 관계에서 무례함을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정당한 교훈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릭 해퍼가 말했듯이 무례함은 종종 약한 사람의 가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함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코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회적 불화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례함에 맞서 자기 존중을 지키고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무례함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법들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인 관계의 기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반응이나 대응 방식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힘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과 인내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정과 인내가 무례함에 대한 무한한 관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례한 행동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례함은 개인의 존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큰 소리를 내며 직원을 꾸짖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직원의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무례한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정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직 내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베풀 줄 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에릭 해퍼의 말처럼 무례함을 단지 힘의 발현으로 착각하는 이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적 약함을 감추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무례함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존중을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기 존중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무례함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질서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례함에 마주치는 순간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국적 정서에서 품위는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품위 있는 대응은 단순히 상대의 무례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 미소, 그리고 온화한 단호함은 무례함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무례한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미소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화한 단호함은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 팀장이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팀장의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팀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했고, 무례함이 아닌 존중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무례함을 용인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왜 불쾌하고 부적절한지를 분명히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전한 대인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품위 있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는 자기 감정의 조절, 상황의 적절한 언어 선택, 그리고 자기 주장의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함에 맞서는 행동을 통해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무례함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 모르나 그렇다 하여 그 상황을 방치하거나 당연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무례한 행동을 넘어서 건강한 대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기 존중과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상호 존중의 전통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한 대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부서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자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한 부서의 팀원이 무례한 방식으로 다른 부서의 팀원에게 지시를 내리곤 했는데 이는 결국 팀 내의 분위기를 해치고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팀원들이 모여 각자의 입장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호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무례함에 대한 내면적인 대응은 개인의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무례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랭의 말처럼 존경은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베풀 수 있으며 이러한 자세는 건강한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대인 관계는 한국 사회의 각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회적 수준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례함 앞에서 참지 않는 것은 결코 분노의 폭발이 아닌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적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정과 예의는 이러한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의 경계를 명확히 할 때 무례함에 맞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 무례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지혜로운 대처, 그리고 내면적 성장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무례함에 맞서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그것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무례한 상사의 행동에 맞서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상황을 평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법이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선사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과 예의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지 무례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예의 범절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에릭 해퍼의 말처럼 무례함은 약한 사람의 모방된 힘이지만 품위 있는 대응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힘을 갖춘 우리는 무례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적 정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존중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례한 인간에게는 참지 마라. 무례한 바람 앞에 서서 나무처럼 묵직하게 하지만 끄덕임 없이 견딜 수 없는 가지들은 부러져라. 그러나 내 마음의 뿌리는 더 깊게 내리리. 참지 마라. 그 무례함 앞에 종이처럼 얇은 인내는 찢겨나가도 내 정신의 철통은 더욱 단단해지리니 그의 말은 바람, 내 존재는 바위. 말없는 대답은 때로 말보다 크고 잠잠히 서 있는 품격이 우뚝 서리라. 무례의 그림자를 밟고 성큼 걸어가리. 내 속의 햇살은 어둠을 녹이리니 그 무례함 속에서 찾아내리. 너의 힘, 너의 빛, 너의 차분한 기계. 별처럼 반짝이는 내 안의 지혜로 너는 너 스스로의 주인이 되리. 무례한 말들이 쏟아져 내릴 때 기억하라. 그것은 네가 아니니 그들의 말은 비가 되어 흘러가고 너는 더 푸르고 굳건히 서리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